자, 먼저 3번 문제입니다. 20도씨의 하천수에 있어서 바람 등에 의한 DO 공급량이 0.02mg O2/L 데이이고 이 강이 항상 DO 농도가 7mg/L 이상 유지되어야 한다면 이 강의 산소 전달 개수는 얼마인가? 자, 이때 산소 전달 개수는 KLA로 나타냅니다. 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KLA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시간 변화에 따른 농도 변화, 그 다음에 곱하기 포화 농도 빼기 현재 농도분의 1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시간 변화분의 농도 변화는 DO 공급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mg/L가 농도고 그때 시간 변화량을 데이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그대로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똑같이 선을 하나 긋습니다. 자, 그리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먼저 공급량을 먼저 대입을 하게 되면 0.02 mg O2, 그 다음에 분모에는 리터 곱하기 데이를 곱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포화 농도는 지금 몇으로 나와 있냐면 9.17로 나와 있네요. 자, 9.17. 자, 그 다음에 현재 농도가 7mg/L 이상 유지해야 되니까 빼기 7mg/L를 해줍니다. 자, 이때는 산소 공급량에 대한 농도죠. 자, 그래서 각각의 단위를 소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리터와 리터가 소거되고 mg/O2가 소거되어 단위인 per day가 나오게 되죠. 자, 따라서 계산을 하게 되면 지금 hour 단위로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단위 환산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하루는 24시간이죠. 자, 그럼 마찬가지로 데이 단위도 삭제해서 hour 단위만 남게 됩니다. 따라서 계산기에 그대로 입력을 하게 되면 3.8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제곱 hour의 마이너스 1제곱이 됩니다.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이 산소 전달 개수는 자주 출제되진 않지만 가끔씩 출제되기도 하고 식을 잘 외우지 않기 때문에 한번 같이 풀어보았습니다. 자, 계속해서 7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7번 호수 내의 성층 현상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1번 먼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름 성층의 연직 온도 경사는 분자 확산에 의한 DO 구배와 같은 모양이다. 자, 맞는 보기가 되겠고, 2번 성층의 구분 중 약층은 수심에 따른 수온 변화가 적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약층, 수온 약층이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수온 약층은 수심에 따른 수온의 변화가 가장 큰 층입니다. 따라서 수온 변화가 가장 크다고 볼 수가 있죠. 따라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겨울 성층은 표층수 냉각에 의한 성층이어서 역성층이라고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전도 현상은 가을과 봄에 일어나며 수계의 연직 혼합이 왕성한 현상입니다. 자, 전도 현상에 대해서도 성층 현상과 함께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따라서 2번이 답이 됩니다. 자, 계속해서 8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나라 근해의 적조 현상의 발생 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어느 것인가? 자, 여기서 알고 계셔야 될 거는 적조 현상의 발생 조건에 대해서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적조 현상의 발생 조건. 자, 첫 번째 어떤 조건이 있냐 하면 햇빛이 강하고 수온이 높을 때. 자, 두 번째는 어떤 것이 있냐면 수계의 연직 안정도가 클 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정체 수역, 그 다음에 질소인 등의 영양분이 풍부할 때. 마지막으로 네 번째 정체 수역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정체 수역. 따라서 각각의 보기를 비교하면 1번은 햇빛이 약하고 수온이 낮은 게 아니라 햇빛이 강하고 수온이 높을 때, 그래서 틀린 보기. 자, 두 번째 연직 안정도가 클 때 발생하기 때문에 틀린 보기. 그 다음 세 번째 정체 수역에서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적조 현상은 부영양화와 비슷한 현상으로 보시면 되고 바다에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보시면 되기 때문에 부영양화와 같이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16번 문제입니다. 자, 글루코스는 분자식을 제가 반드시 암기를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끔 이렇게 주어지기도 하지만 대부분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글루코스의 분자식은 반드시 암기를 해주시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글루코스가 호기성 처리됐다 하면 반응식을 바로 떠올리셔야 됩니다. 자, C6H12O6이 산소와 반응합니다. 6개의 산소와 반응하여서 어떤 물질이 발생되냐면 6개의 CO2와
6개의 물이 발생됩니다. 자, 이때 호기성 처리 시 필요한 인의 농도를 구해라 했기 때문에, 자, 이때는 BOD와 N과 P의 비율 또한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따라서 지금 식으로는 BOD5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BOD를 구해낸 다음에 그 다음에 인을 구해내는 게 중요합니다. 따라서 첫 번째, 이 반응식으로 구할 수 있는 것은 이때는 O2는 CO2 혹은 BODU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때 BODU를 구해서 BOD5를 먼저 구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반응식을 통해서 BODU의 양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글루코스는 분자식에 따른 분자량은 180이죠. 180대 이때 산소는 6개 곱하기 32입니다. 자, 그때 글루코스는 500mg/L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X값을 구하게 되면 X는 533.3333mg/L라는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구한 X값은 BOD6 값이기 때문에 BOD식을 이용해서 BOD5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BODU를 통한 BOD5를 구하는 식은 소비식을 사용한다 라는 걸 반드시 알고 계시면 돼요. 자, 따라서 BODT는 BODU 곱하기 1 10의 마이너스 K1T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이때 BOD6 값과 K1 값과 T 값을 알 수 있기 때문에 BOD5 값을 바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BOD5는 BOD6 값인 533.3333 곱하기 1-10의 K1은 0.1입니다. 자, 마이너스 0.1. 그때 BOD5니까 T 값은 5가 되겠죠. 자, 따라서 이때 구한 식의 값은 364.6785mg/L입니다. 자, 그럼 최종적으로 이제 P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100대 1의 비율이 있기 때문에, 자, BOD가 100만큼 있다면 E는 1만큼만 필요하다는 얘기죠. 따라서 우리가 구한 BOD5에 곱하기 100분의 1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100분의 1을 해주게 되면 약 3.7이라는 값이 나오게 됐네요. 자, 그래서 답은 1번이 답이 됩니다. 자, 이번 문제의 포인트는 반응식을 세울 수 있는지, 그리고 이때의 BOD6 값을 통해서 BOD-T 값을 구할 수 있는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다음에 영양분의 비율 또한 반드시 체크를 하고 넘어가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BODU가 COD와 같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일반적인 반응식에서 호기성 반응은 COD의 값을 나타냅니다.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자, 계속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문제 22번입니다. 자, 22번. 자, 비교 회전도 공식을 이용한 문제풀이입니다. 자, 이 공식은 정말 중요하죠. 비교 회전도 NS의 값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회전수 곱하기 양정분의 유량입니다. 자, 이때 지수가 중요한데 이때는 적어놓고 1, 2, 3, 4라고 암기를 했어요. 자, 이때는 H는 양정, 전양정을 대입하는 것이고 이때의 유량은 양수량을 대입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때는 모두 미니트 단위고 그 다음에 미터 단위를 사용하기 때문에 단위가 맞는지 먼저 체크를 하겠습니다. 자, 양수량도 미터와 미니트, 그 다음에 양정도 미터, 그 다음에 RPM은 분당 회전량이기 때문에 미니트 단위가 맞죠. 자, 그래서 그대로 대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회전수는 1100이고 그 다음에 곱하기 양정은 10, 미터의 4분의 3승, 그 다음에 양수량은 14의 2분의 1승이 됩니다. 자, 그대로 계산기를 넣고 계산을 하게 되면 731 1.91 회가 됩니다. 회 퍼 미니트. 자, 이때 회 퍼 미니트는 RPM으로 쓰셔도 됩니다. RPM 같은 단위이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따라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계속해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6번 문제입니다. 정수시설인 망여과시설에서 망모듈에 파울링이 나왔습니다. 파울링. 자, 파울링은 외부에서 자신에게 피해를 주는 것, 즉 파울링이란 외부 인자로 생긴 막 성능의 저하입니다. 막 성능 저하. 자, 그럼 각각의 보기를 찾으면 되는데 1번 막 모듈의 공급유로 또는 여과수 유로가 고형물로 폐색돼요. 자, 고형물로 폐색된 거기 때문에 외부 인자로 막혀 있는 것이죠. 따라서 파울링이 됩니다. 1번이 파울링이 되고 나머지 2번, 3번, 4번은
열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참고해서 같이 읽어봐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30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펌프 효율이 나와 있고 양정과 양수량이 나와 있을 때 축동력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축동력을 구하는 방법은 먼저 식을 알고 계셔야 되는데, 축동력 P는 밀도, 중력 가속도, 그 다음에 유량, 그 다음에 전향정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펌프 효율이 100%일 때는 이런 축동력을 사용하지만 펌프 효율이 나와 있을 때는 반드시 펌프 효율을 나눠줘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효율이 낮게 되면 그만큼 더 많이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축동력은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대로 한번 단위를 맞춰서 풀어보도록 할 텐데, 이때 중요한 것은 축동력은 MKS 단위이기 때문에 이때 모든 단위를 MKS로 맞춰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 먼저 밀도는 K, MKS로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대로 대입을 합니다. 자, 1, 10, 100, 1000 kg per 미터 세제곱. 그 다음에 중력 가속도는 9.8 미터 per 세크 제곱이죠. 자, 그 다음에 유량은, 양수량은 12리터 per 세크. 그 다음에 전향정은 16m입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효율을 나눠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0.8을 나눠주게 됩니다. 자, 이때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이 리터는 MKS 단위가 아니기 때문에 바꿔줘야 됩니다. 자, 따라서 10의 세제곱 리터는 1m 세제곱이 되죠. 자, 이렇게 단위 환산을 하게 되면 몇이 나오게 되냐면 2352 kg 미터 제곱 퍼 세크 세제곱이 나오게 되는데, 자, 이때 단위가 와트 단위입니다. 자, 이 단위에 대해서는 개념 부분에 설명을 드렸어요. 자, 하지만 지금 구하는 문제는 킬로와트에 대해서 묻는 것이기 때문에 1000을 나눠주게 되면 10의 세제곱을 나눠주게 되면 2.352 kW라는 답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이때 효율은 반드시 나눠줘야 된다는 거 체크를 꼭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32번 문제입니다. 자, 상수관로의 길이가 800m, 내경이 200mm에서 유속이 2m/s로 흐를 때 관 마찰 손실수도는 몇인가요? 자, 이때 다르시 웨이벌베시 공식을 이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자, 이때 이 공식도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반드시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마찰 손실수도는 마찰 손실 개수 곱하기 D분의 L, 그 다음에 2G분의 V제곱입니다. 자, 지금 보게 되면 마찰 손실 개수와 그 다음에 내경, 그리고 길이가 모두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유속도 모두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때 포인트는 단위를 맞춰주는 것인데 내경을 미터 단위로 맞춰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200mm는 0.2m죠. 0.2m입니다. 따라서 그대로 값을 대입하게 되면 F값은, 자, 똑같이 선을 하나 긋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선 하나 긋고 시작. 자, 마찰 개수는 0.02이고 그 다음에 직경은, 내경은 0.2죠. 0.2m. 그 다음에 상수관로의 길이는 800m. 그 다음에 중력 가속도는 9.8 미터 퍼 세크 제곱. 자, 그 다음에 유속은 2m 퍼 세크의 전체 제곱이기 때문에 여기 전체 제곱을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따라서 그대로 대입해서 계산을 하시게 되면 16.33m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 식도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암기를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중요한 식이었어요. 답은 1번이 됩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7번 문제입니다. 자, 이때 상류관과 하류관의 고저차라고 했는데, 자, 이때 고저차는 구하기가 쉽습니다. 고저차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고저차 H는 동수경사 I 곱하기 길이로 구할 수가 있죠. 자, 따라서 이때 I는 퍼밀 단위이기 때문에 1000분의 2가 됩니다. 1000분의 2. 그 다음에 길이는 6000m이기 때문에 6000m를 그대로 곱해주시면 돼요.
따라서 이건 암산으로도 계산이 됩니다. 이거는 12m라는 답이 나오게 되죠. 자, 이 문제는 쉬운 문제인데 가끔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시기 때문에 넣어 보았습니다. 자, 계속해서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42번 문제입니다. 혐기성 소화법과 비교한 호기성 소화법의 장단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되어 있네요. 자, 먼저 혐기성 소화법과 비교한 호기성 소화법은 혐기성 소화법보다는 빠르게 처리할 수 있고 운전이 용이합니다. 하지만 이때는 혐기성 소화법에 비해서는 탈수가 용이하지 못합니다. 자, 왜냐하면 혐기성 처리법은 호기성 처리법에 비해 처리 과정이 오래 걸리므로 계속 방치를 하게 되면 물이 점점 빠져나가는 탈수가 일어나게 되죠. 따라서 호기성 소화법에 비해서는 탈수가 잘 됩니다. 혐기성은. 하지만 지금 문제는 호기성 소화법의 장단점이므로 지금은 혐기성 소화법의 장단점을 쓴 2번 보기가 잘못된 보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혐기성과 호기성은 반대된 성향이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서도 출제가 자주 됩니다. 따라서 혐기성일 땐 어떤 반응이 일어나고 호기성일 땐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는 반드시 알고 넘어가 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계속해서 45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하수 고도 처리를 위한 AO 공정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어느 것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O 공정의 특징. 자, AO 공정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먼저 혐기조와 폭기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무산소조가 없을 때는 질소 제거가 되지 않기 때문에 AO 공정의 특징은 인만 처리 가능합니다. 인만 처리가 가능. 왜냐하면 혐기조에서는 인이 방출되며 폭기조에서는 인을 과잉 섭취하게 되죠. 따라서 잉여 슬러지 내에 인의 농도가 높습니다. 자, 이렇게 공정들은 혐기조, 포기조, 무산소조에 어떤 역할이 있는지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따라서 지금 1번 혐기조에서는 인의 과잉 흡수가 아니라 인의 방출이 일어나고 폭기조 내에서는 탈질이 아닙니다. 폭기조 내에서는 오히려 질산화가 발생되죠. 하지만 지금은 무산소조가 없기 때문에 질산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잉여 슬러지 내에 무산소조가 없어도 질산화는 일어날 수 있죠. 하지만 질소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산소조에서 탈질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2번은 아닌 부분이고 3번은 잉여 슬러지 내에 인 농도가 높다. 그래서 3번 보기가 정답이 됩니다. 자, 계속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49번 문제입니다. 자, 반속률이 주어져 있을 때 이 활성 슬러지의 SVI 값을 구해라 돼 있네요. 자, 이때 SVI 값을 구하는 공식은 여러 개가 있는데 반속률을 이용해서 구하는 방법은 반송 슬러지 농도를 이용해서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첫 번째 반송 슬러지 농도를 구하는 게 중요합니다. 따라서 반속률 R은 반송 슬러지 농도 빼기 MLSS 농도분의 MLSS 농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XR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 어떻게 식을 나타낼 수 있냐면 XR은 R분의 X R 플러스 1로 정리할 수가 있어요. 이건 새로운 공식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을 좌변, 우변을 변경해서 새로운 공식으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따라서 이 공식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원래 공식을 이용해서 계산기를 이용해서 바로 계산할 수도 있지만 계산기 사용법이 미숙하신 분들은 좌우로 넘겨서 XR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따라서 그대로 한번 계산을 해보게 되면 자, 다시 밑줄을 쳐서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반속률이 55%이기 때문에 0.55를 대입하면 되고, 자, 이때 X값은 MLSS의 농도이기 때문에 4000을 대입합니다. 그 다음에 R은 0.55이고 플러스 1을 해주게 되면 이때 XR의 농도는 몇이 나오냐 하면 11,212.7273이 나옵니다. 73mg/L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반송 슬러지 농도를 구했다면 우리는 이제 SVI의 농도를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이 SVI는 반송 슬러지 농도분의 10의 6제곱이라고 계산할 수가 있죠. 따라서 그대로 XR의 값을 대입하면 이때 SV 값은 88.71입니다. 자, 이때 SVI는 50에서
150 사이에는 정상적인 운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때 SVI의 값이 88.71이라는 얘기는 정상 운행이 가능하다라는 것도 체크를 해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지금 문제에서는 SVI 값만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89가 되는구나 정도를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참고적으로 SVI가 50 이하일 때는 핀플럭 현상이 발생되고 200보다 클 때는 슬러지 벌킹 현상이 발생됩니다. 이것도 같이 암기해 주시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51번 문제입니다. 자, 51번 문제는 집중해서 잘 들으셔야 돼요. 많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자, 4리터의 물은 0.3 atm의 분압에서 CO2를 포함하는 가스 혼합물과 평형 상태에 있습니다. CO2의 용해도에 대한 헨리 상수는 2.0g/리터 atm입니다. 자, 물에서 용존된 CO2는 몇 g이며 물의 pH는 몇인가요? 자, 그럼 먼저 구해야 될 것은 용존된 CO2의 농도 먼저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용존된 CO2의 그람수를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는 헨리 상수를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는데, 자, 헨리 상수에 있는 그람을 이용해서 바로 계산할 수가 있어요. 자, 어떻게 계산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같이 밑줄을 칩니다. 여러분도 똑같이 푸셔야 돼요. 밑줄을 치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헨리 상수를 이용해서 푸는 것이기 때문에 2.0g/리터 atm을 대입하고, 자, 이때 우리는 g만 남겨줘야 되기 때문에 리터와 atm을 곱해줘야 됩니다. 그게 어디 있냐면 문제 앞쪽에 있네요. 자, 4리터와 atm을 곱해줘야 되는데 리터와 atm은 분모에 있기 때문에 분자에 대입해서 없애주는 게 중요합니다. 따라 4리터 대입, 그 다음에 0.3 atm을 대입하면 용존된 CO2의 양을 구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때 용존된 CO2의 양은 계산기를 그대로 이용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2.4g이 나오게 됩니다. 2.40g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물의 pH를 구하는 것입니다. 자, 물의 pH를 구하기 위해서는 수소이온의 농도를 구해야 되는데, 수소이온의 농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반응식을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이때 반응식을 보도록 할게요. 이때 반응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반응식 CO2가 물에 녹게 되면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면 H2CO3가 만들어지고, 자, 이때 다시 어떤 물질로 나오게 되냐면 수소이온과 중탄산이온이 발생됩니다. 자, 이것도 개념 부분에서 많이 보았던 반응식이죠. 자, 그럼 이제 이때는 평형상수를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밑줄 친 부분을 잘 보세요. 자, 그러면 평형상수 K1에 대해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K1은 밑줄을 다시 치고, K1은 CO2, 그 다음에 H2O, 반응물 분해 생성물이죠. 그 다음에 H+, 그 다음에 중탄산 이온입니다. 자, 이때 CO2의 몰 농도는 우리는 구할 수가 있으며, 이때 H2O는 무조건 1로 대입한다는 거 앞에 개념 부분에서 설명을 많이 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때 반응식에서는 H+와 HCO3가 같은 몰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같다고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따라서 이때는 H에 대해서 구하기 전에 먼저 CO2의 몰 농도를 구하는 게 중요해요. 자, CO2의 몰 농도는 헨리 상수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바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자, 헨리 상수는 2.0g/리터 atm입니다. 자, 우리는 일단 atm을 없어주기 위해서 0.3 atm을 구해주고 대입해주고, 그 다음에 g을 몰수로 바꿔주기 위해서는 분자량을 알고 있어야 되죠. 왜냐하면 1몰당 해당하는 분자량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몰에는 CO2가 44g이 존재하기 때문에 44g당 몰수를 대입해줍니다. 자, 그러면 g이 소거되고 atm과 atm이 소거돼서 몰농도가 나오게 되는데, 이때 몰농도는 0.0136 몰농도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왼쪽으로 좀 넘어가서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따라서 H+가 두 개 있기 때문에 H2+의 제곱을 보겠습니다. 자, 이게 제곱은
평형상수 K1 곱하기 CO2의 몰농도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보게 되면 우리는 H 플러스만 구하면 되기 때문에 H 플러스를 넣고 양변에 루트를 씌우게 되면 루트 K1 곱하기 CO2의 몰농도가 됩니다. 자, 이때 K1 값은 주어져 있으므로 K1 값과 우리가 방금 구한 CO2의 몰농도를 대입하게 되면 수소이온의 몰농도는 7.647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 몰농도가 나오게 되죠. 자, 그러면 잠시 이 부분을 잠깐 지우고 여기만 잠깐 지우도록 할게요. 잠깐 지우고 다시 옆으로 넘어와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은 pH의 농도입니다. 자, pH의 농도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로그 수소이온의 몰농도 분의 1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때 H의 값을 여기에 대입하게 되면 pH 값은 4.12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용존된 CO2의 양은 2.40이고 pH는 4.12이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됩니다. 자, 이 문제는 풀이 과정이 길기 때문에 천천히 한 번씩 계산을 해보는 게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자, 계속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55번 생물학적 방법과 화학적 방법. 자, 여기 밑줄입니다. 생물학적 방법과 화학적 방법을 함께 이용한다 하면 바로 포스트릭 공정을 떠올리셔야 돼요. 자, 이것은 그냥 바로 암기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답은 2번이 됩니다. 그 다음에 수정 바덴포 공정, 그 다음에 UCT 공정, 그 다음에 SBR 공정도 중요하기 때문에 각 공정의 특징들 정리해 주시는 게 중요했죠. 자, 계속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0번입니다. 자, 60번 원형 입자의 침강 속도 구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건 정말 중요하죠. 스토크스 식을 외우셔야 되는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토크스 식 침강 속도 VG는 18뮤분의 그 다음에 입자의 직경의 제곱, 그 다음에 입자의 밀도 빼기 물의 밀도, 그 다음에 중력 가속도를 곱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 스토크스식, 즉 수질 환경 기사에서 모든 거의 단위들은 MKS나 CGS를 맞춰주는 게 중요한데, 자, 지금 직경은 센치로 나와 있고 밀도도 그람, 그 다음에 그람 등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문제 풀이 방식은 MKS로 통일해서 풀어보도록 했는데 여러분들은 G가 아니라 MKS로도 풀어보고 CGS로도 한번 풀어보시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럼 저는 MKS로 풀어보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여기 미터 단위가 있기 때문에 MKS로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첫 번째 입자의 직경을 바꿔줘야 됩니다. 자, 센티미터를 미터 단위로 바꿔주기 위해서는 1미터는 100cm입니다. 즉 10의 마이너스 2제곱을 곱해주면 이때 미터 단위가 어떻게 바뀌냐면 10의 마이너스 4미터로 바뀌게 되죠. 자, 이건 간단하기 때문에 그냥 암산으로 해보았고, 자, 그 다음에 입자의 밀도 부분입니다. 입자의 밀도 로 P를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단위 환산이 많이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밑줄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어진 입자의 밀도는 2.1이네요. 2.1 g per 세제곱 센티미터입니다. 자, 그럼 단위 환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g을 kg으로 바꿔주기 위해서는 10의 세제곱 g은 1kg이 되고, 자, 이때 세제곱 센치를 미터 세제곱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10의 6제곱 세제곱 센티미터는 1미터 세제곱이 됩니다. 따라서 이때 입자의 밀도는 몇이 되냐면 2.1에다가 10의 세제곱을 곱한 것이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2.1 곱하기 10의 세제곱 kg per 미터 세제곱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물의 밀도도 마찬가지로 그람 per 세제곱 센치를 kg per 미터 세제곱으로 바꾸게 되면 10의 세제곱을 곱해주면 돼요. 따라서 물의 밀도도 10의 세제곱 kg per 미터 세제곱이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물의 점성계수를 바꿔주도록 할게요. 이때 뮤 점성계수를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밑줄을 긋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물의 점성계수는 1.008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 g per 센치 세크 단위입니다. 자, 그럼 보게 되면 먼저 g을 kg로 바꾸기 위해서 10의 세제곱 g은 kg이 되며
미터 단위로 바꾸기 위해서는 10의 제곱 센티미터는 미터가 됩니다. 자, 따라서 단위 환산을 하게 되면 지금 분모에 10이 한 개 더 생겼기 때문에 10의 마이너스 1승을 더해주는 게 포인트죠. 따라서 1.008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세제곱 킬로그램 퍼 미터 세크입니다. 자, 이때 문제의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그램 퍼 세제곱을 킬로그램 퍼 미터 세제곱으로 킬로그램 퍼 미터 세제곱으로 바꿀 때는 10의 세제곱을 곱해주고 단위를 붙여주면 되며 그 다음에 점성계수인 그램 퍼 센치 퍼 세크를 킬로그램 퍼 미터 세크로 바꾸게 될 때는 10의 마이너스 1제곱을 곱해주면 됩니다. 자, 이것은 문제를 많이 풀게 되면 자연스럽게 외워지는 것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냥 외우게 되면 문제 풀 때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연습할 때는 차근차근 풀어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 따라서 그대로 대입하게 되면 침강 속도는 어떤 값이 나오냐면 VG 값은 5.937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세제곱 미터 퍼 세크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때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는 세크 단위를 아워 단위로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이때 3600초는 1시간이 되죠. 따라서 이렇게 단위 환산을 하게 되면 VG는 21.37 미터 퍼 아워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침강 속도 구하는 식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천천히 하나씩 인자들을 확인하고 계산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계속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체크하면서 가볍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61번 수질 오염 물질을 측정함에 있어 측정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반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은 맞는 보기가 되고, 자, 2번 항량으로 건조할 때는 1시간에 g당 0.3mg per 이하까지만 외워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기체 중의 농도는 표준 상태 0도씨 1기압으로 환산을 하게 되며 정확히 취하란 무슨 뜻이냐면 규정한 양의 액체를 부피 피펫으로 눈금까지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때 4과목과 5과목은 정확하게 외우는 게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앞에 설명드린 공부법을 이용해서 먼저 공부를 하고 문제를 푸신 다음에 해당 해설을 듣는 게 중요합니다. 따라서 답은 4번이 된다는 거. 자, 그 다음 64번 문제. 자, 최대 보존 기간이 다른 측정 항목은, 자, 이것도 많이 출제가 됩니다. 지금 보게 되면 1번과 3번, 4번은 28일간 보관이 가능하며 인산염 2는 48시간 동안 최대 보존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답은 2번이 되며 각각의 정리된 부분은 핵심 족보에 적혀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넘어가서 67번을 보도록 할게요. 자, 67번은 단순한 단위 환산 문제인데 쉬어가는 타임을 한번 넣어 보았습니다. 자, 미리그램 퍼 리터로 바꿔주는 거죠. 미리그램 퍼 리터로 바꿔주는 겁니다. 어떤 것을? 0.01몰의 NaOH를 바꿔주는 것이죠. 자, 한번 같이 머리 식힐 겸 같이 천천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0.01 몰 농도기 때문에 몰 퍼 리터입니다. 자, 이때 몰을 g으로 바꿔주기 위해서는 NaOH의 분자량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Na는 23, 산소는 16, 수소는 1로 40의 분자량을 갖습니다. 따라서 1몰당 40g의 무게를 갖게 되고, 자, 이때 g을 미리그램으로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1g은 10의 세제곱 미리그램이 됩니다. 자, 이제 기타 단위 환산을 할 게 없기 때문에 그대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대로 계산하게 되면 이때 400mg per 리터가 나오게 되죠. 왜냐면 이게 0.01은 10의 마이너스 2제곱이기 때문에 이게 상쇄되어서 10만 남게 되고 그 다음에 40과 곱하게 되면 400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부분은 쉽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쉬어가면서 풀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71번을 보도록 할게요. 자, 수질오염 공정시험 기준에서 금속류인 바륨의 시험 방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이때 중요한 포인트가 2번에 있는 자외선 가시선 분광법에서는 셀레늄, 그 다음에 안티몬, 그 다음에 바륨, 그 다음에 주석,
이 네 가지 물질에서는 자외선 가시선 분광법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바륨은 이 시험 방법과 맞지 않는 것이 되겠죠. 따라서 답은 2번이 됩니다. 71번도 마찬가지로 핵심 조포의 정리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충분히 암기하고 문제 풀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